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우리 아까 배웠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으로 표현하든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표현을 하든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접하거나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이 점을 접점이라고 말하고요. 이 직선을 어떤 직선이라고 부르면 접선이라고 불러요. 접선.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의 방정식, 즉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내용이. 쌤, 왜 그게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접선은 나중에 1년 뒤 정확히 1년 반 뒤겠다. 1년 반 뒤에 수투에서 다룰 미분과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접선 자체가 미분과 연관이 있어요. 애초에 그냥 미분 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다. 뭐 나중에 배울 테지만 이거와 연관이기 때문에 미리 원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놓는 건 편하겠죠. 됐어? 그래서 요건 중요하니까 자, 좀 알아둡시다. 하지만 배경 지식에 대한 얘기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미분을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얘도 무슨 도구로서, 공식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뭐 좀 더 고난이도로 적용하는 그런 거 말고 단순히 공식으로서의 가치를 두어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경우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어떤 원이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란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내가 y는 mx, 당연히 기울기가 m이니까 mx로 시작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 y절편이 어떻게 되냐면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 공식이 나오게 된, 왜 이렇게 공식이 나오게 됐냐 증명을 할게요. 당연히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을 했었고 그것의 확장된 형태, 즉 그것의 조금 더 심화 개념이니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접점이므로 판별식이 0임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지금 조건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고요. 기울기는 m인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이 상수항은 뭔지 모르니까 내가 그냥 아무 문자나 가져와서 n이라고 쓸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n을 m과 r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지.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로 표현하면 그게 우리의 목표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직선이 이미 이 원에 접한다라는 사전 조건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입을 해서 판별식을 쓸 수 있겠지. 즉 대입해서 정리하면, 대입해서 정리하는 건 쉬우니까 바로 쓸게. 그러면 요런 방정식이 튀어나오고요. 요놈의 판별식을 써볼게요. 근데 짝수니까 2로 짝수죠. 그러니까 내가 4분의 d를 쓰자면 반의 제곱에, 즉 2분의 b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러니까 m제곱 플러스 1 이거에 n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얘를 내가 전개해서 좀 정리를 해주면 누가 지워짐이 빠르게 보이냐면 너와 너를 곱하고
너가 통째로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남는 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귀찮지만 좀 할게요. 먼저 m제곱 r제곱이 남고요, 마이너스 n제곱이 남고요, 플러스 r제곱이 남겠죠. 얘를 r제곱으로 묶어서 정리해주면 m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n제곱이 되고요. 얘는 우리가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 접한다 라는 사전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뭐였다고? n을 r과 m이라는 문자로 표현하는 게 목표이므로 n제곱을 이항하면 r제곱 m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n을 표현해야 되니까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n은 절대값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이 절대값은 이런 식으로도 풀어줄 수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절대값은 플러스 마이너스로도 풀어줄 수 있죠. 이거 복부 호동순이라고 하죠. 복부 호동순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결국 n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m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y절편이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지. 판별식은 0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자, 간단하고, 두 번째는 원의 중심과 거리,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이 똑같다라는 조건인 d는 r이다를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역시 사전 조건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고요. 기울기가 m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둘 수 있고요. 이럴 때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고 싶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이 되고, 어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여야 되냐면 이 원의 중심이어야겠지. 즉 0,0과 이 직선의 거리를 구하면, 그걸 내가 d라고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d는 루트 x 개수의 제곱 플러스 y의 개수의 제곱 분의 중심이 0, 0이니까 여긴 0 절대값 붙이고 0 플러스 n이 된다. 정리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인데 생략해 준 거죠. 제곱이니까 절대값 n이 남고요. 그런데 우리는 요 중심거리 d는 반지름이랑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너는 r이라고 쓸 수 있죠.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뭐냐면 내가 임의로 정한 미지수인 n을 기울기 m과 r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야. 따라서 이 분수에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절대값 n은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요놈의 절대값을 풀어주면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n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양변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곱해버리면 n은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똑같은 결론이 나와서 그냥 기울기가 m인 그리고 중심이 0,0인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요거는 증명해 보는 게 좋은 게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바로 응용할 수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죠. 꼭 증명해 보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를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원 위의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 즉 뭐냐면 접점을 알려줬을 때 무슨 소리냐면 아까는 기울기를 알려줬지, 이번에는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을 알려줬는데 그 지나는 한 점이 마침 접점을 알려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공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되게 간단해요. 내가 임의의 원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놓고요. 그 위에 접점을 x1, y1이라고 둔다면 이 접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x1x 플러스 y1y는 r제곱이다 라고 되게 간단하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치? 자, 얘도 한번 내가 증명을 해볼게. 얘의 증명은 어떻게 되냐면 핵심 아이디어가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친다고 가정을 하면은 내가 이 접점을 P라고 잡고요. 얘는 x1, y1으로 잡은 상태이면서 너는 중심이 0, 0인 상황이에요. 따라서 내가 이 점과 이 접점을 이었을 때 나오는 이 직선은 반드시 이 접선과 어떻게 만나냐면 수직하게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건 사전 지식이죠. 원 위의 접점에서 그 접선과 중심을 이었을 때 무조건 수직하게 만난다. 따라서 내가 너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어요. 너 빨간 놈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어. 왜? 그냥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즉 x1분의 y1이 기울기야. 그러니까 이 기울기와 수직한 직선의 기울기 또한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 보라색 L의 기울기를 내가 마이너스 y1분의 x1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우리 앞에서 배웠지? 직선과 어떤 직선이 수직하게 만난다는 사실을 이용하면은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혹은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하게 만난다. 됐죠? 그 내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표현하면은 끝났죠. 따라서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한 조건인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아는 상태이므로 공식을 그대로 쓰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쓰면 y 마이너스 y1은 마이너스 y1분의 x1 기울기죠. 괄호 열고 x 빼기 x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를 정리해주면 x1 x 플러스 y1 y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요거 정리하는 건 쉽지. 양변에 y1을 곱해서 넘기면 되죠 그냥. 그랬을 때 중요한 거 x1제곱 더하기 y1제곱은 우리가 이미 알아요. 뭐라고? r제곱이라고. 왜? 자, 지금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야. 근데 그러면 이러한 원 위에 있는 점들은 다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해야겠죠. 근데 이 점 P는 원 위의 점이니까 x1을 여기다 대입하고 x자리에 대입하고 y1을 y자리에 대입했을 때 무조건 r제곱이 나와야 돼요. 즉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제곱이라는 사실이야. 따라서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x1x 플러스 y1y라는 y는 r제곱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다. 됐지? 게다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우리는 이러한 케이스로 사실 나누었어야 돼요. x1은 0이 아니고요. y1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이 증명 과정에서.
왜? 이건 되게 중요하지. 내가 지금 기울기를 표현할 때 모르는 수로 나눈, 모르는 수가 분모로 표현을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르는 수가 분모라면은 그 모르는 수는 0이 되면 안 되죠. 분모가 0이 되면 그건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식을 유도할 때 x1은 0이 아니고요, y1은 0이 아니라는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쌤 그럼 0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자 0이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먼저 x1은 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x1이 0이라는 가정을 하면은 내가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0,0이고요. 어쨌든 원 위의 점이 0이란 얘기니까, x좌표가 0이란 얘기니까 너거나 너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접하려면은 직선이 이런 식으로 어디 축에 평행하게? x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그려진다. x축에 평행한 직선은 그냥 함수 자체가 상수함수가 되죠. 상수함수가 되고요. 이 상수함수는 y는 어쩌구 라고 표현이 되는데, y는 몇이냐면 정확히 r이겠죠. 왜냐하면은 이 접점과 이 중심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반지름이므로 y는 r이다. 혹은 밑에 있는 놈은 y는 마이너스 r이겠지. 그지? 그럼 만약에 y1이 0이라면 이런 식으로, 얘는 함수가 아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선이 그려지겠지. 그렇지만 표현할 수는 있죠.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때는 x는 몇이라고 표현하지. 근데 여전히 반지름은 r이므로 x는 마이너스 r이거나 x는 r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x1이 0일 때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이 y는 r이거나 y는 마이너스 r이니까 이 위에 우리가 구했던 요 형태랑 딱 들어맞겠죠. 대입을 해봐. x1이 0일 때 y1 곱하기 y는 r 제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y가 r이라고 치거나 마이너스 r이라고 치면은, 그리고 또한 y1, 요 접점의 좌표는 무조건 0, r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0, 마이너스 r이 될 수밖에 없거나, 그러니까 y1은 r이 될 수밖에 없어. 혹은 마이너스 r이거나 풀마 r이겠죠. 그러니까 양변을 풀마 r로 나누면 풀마 r이 되겠지. 그러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r이라는 사실이 튀어나오고 그건 참이죠. 그러니까 내가 x1을 0이라고 놓든 같은 방식으로 y1은 0이라고 놓든 우리는 어떤 접선의 방정식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접선의 방정식 형태를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대입해도 똑같이 값이 나온다 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됐지? 자, 얘기가 복잡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냥 원 위에 접점을 할 때 접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공식을 쓸 수 있다예요. 됐죠? 자, 이 증명에서 필요한 개념은 뭐였냐면은 접점과 중심을 이은 직선과 이 접선은 기울기가 무조건 수직해야 된다. 됐지? 자, 세 번째 파트는 가장 복잡해. 가장 복잡한데 한 점을 알려주긴 해요. 근데 접점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원 밖의, 원 외부의라는 표현을 쓸게요. 원 외부의 한 점을 줘요. 직선의 방정식. 얘는 어떤 딱 정해진 공식이었고요. 정해진 문제 해결 방법, 즉 정해진 알고리즘이 있어요. 정해진 알고리즘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뭘 확인했냐면 기울기나 접점이나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문자로 표현을 해주면 굉장히 쉽게 접선의 방정식을 그 문자로 굉장히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지?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공식은 뭐가 있냐면 바로 접점을 가정해 주는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해. 접점을 가정해 준다. 이건 나중에 수투 미분 배울 때도 그냥 써먹는 알고리즘이야. 접점을 가정해 줘. 뭐라고? 편하게 x1, y1이라고 합시다. 이걸 a, b라고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럼 내가 접점을 가정해 줬으니까 이 접점을 이용해서 그냥 접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지. x1, x 플러스 y1, y는 지금 r 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직선이 분명 원 외부의 한 점을 지나야 된단 말이지. 그 말은 이 외부의 한 점이 직선 위의 점이란 얘기고, 그 말은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대입을 했을 때 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란 얘기예요. 따라서 원 외부의 한 점 A를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하고 대입하고요. 또한 내가 가정한 이 접점은 원 위의 점을 가정한 것이기도 하죠. 직선의 점이기도 하지만 얘는 원 위의 점이기도 하므로 이 점 P를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할 수가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A를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했으니까 식이 하나 튀어나오겠지. 점 P를 원의 방정식에 대입했으니까 너 역시도 식이 한 개가 튀어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모르는 문자가 두 개죠. 근데 식도 두 개야. 이 식은 서로 다름이 자명해요. 그러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연립방정식을 쓸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한 식을 여기에 대입해서, 즉 한 문자 정리된 이 방정식을 대입해서 풀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x1이랑 y1이 튀어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접점을 파악했으므로 이런 식의 원 외부의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원 외부의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별다른 공식이나 개념 없이 그냥 사전에 배웠던 접점을 알려준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확장시켜서 문자를 활용함으로써 그냥 요걸 구하는 알고리즘을 좀 배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접점을 가정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표현하고, 그 다음에 원 위의 점이 방정식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대입해서 근을 구하는 겁니다. 됐죠? 자, 요 파트, 이 세 번째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내가 예시 문제를 하나만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점 1,2에서 어떤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에 그은 접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이거 가장 많이 놓치는데요. 사실 0번째는 이거부터 파악해야 돼. 얘가 접점이야 아니야? 이것부터 파악해야 돼요. 왜냐? 얘가 접점일 수도 있어요. 외부라는 말이 없으면 접점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건 어떻게 파악하나요, 선생님? 요걸 확인하는 거죠. 너가 만약에 접점이면 원 위의 점일 테고, 그러면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해야 돼. 근데 대입하면 1제곱 더하기 2제곱은 5가 나오죠?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말은 넌 원 위의 점이 아니다. 따라서 원 외부의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구나 를 파악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걸 파악하는 게 먼저고,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인 접점을 가정해줍니다. 여기서 편의상 저는 a, b라고 가정을 할게요. 공식에서는 x1, y1이라고 했지만 a, b라고 가정을 해주면은 우리는 쉽게
이 원이 중심을 지나니까 ax 플러스 by는 4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접점은 원 위의 점이 확실하므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도 구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건 두 번째죠. 그러면서 여기서 구한 이 직선은 무조건 점 A를 지나야 되므로 지난다라는 얘기는 대입했을 때 등식이 나와야 된다. 따라서 A 플러스 2B가 역시 4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문자는 두 개고 식은 두 개니까 연립할 수가 있죠. 어떻게 연립하냐면 한 문자 정리 후 대입이지. A는 4-2B이므로 너를 대입해주면 얘는 막 써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주면 5b제곱 마이너스 16b 플러스 12는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고요.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인수분해주면 5b 마이너스 6 b 마이너스 2는 0이 되니까 따라서 b는 5분의 6이거나 혹은 b는 2여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접점의 좌표가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원 외부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방정식이 2개 나온다는 얘기는 그냥 접선이 2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볼게. 자, 그림으로 설명하면 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1,2가 있는데 그러면 접선이 하나, 접선이 둘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마저 구하자면 이놈을 아무데나 대입하면 되죠. 그렇게 대입하면은 접점의 좌표가 5분의 8, 5분의 6이거나 또는 0,2가 나와요. 그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대입하면 되겠지. 첫 번째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5분의 8x 플러스 5분의 6y는 4가 나오고요. 얘를 이용해서 구한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y는 2가 나오겠죠. 2y는 4니까 정리해주면, 따라서 너는 이런 놈이 그려지고요. 너는 대충 이런 놈이 그려지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아,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2개 구할 수 있구나. 자, 여기서 좀 더 안 사실은 뭐냐면 원 외부의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몇 개 나올 수 있다? 2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됐지? 이런 식으로 요 공식 세 가지 상황을 가정했을 때 세 가지 상황에 따른 각각의 공식을 적용하는 법만 알면은 요 파트는 얘기가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됐죠?